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궁궐은 아니었지만 한때 대한제국의 법궁으로서 독립국가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덕수궁으로 가보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한 바퀴 돌면서 좀 이야기할 거 하고요. 그리고 덕수궁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낮은 쪽에 지붕이 하나 보이고 그 위에 팔각 지붕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자, 저곳은요 원래 원구단이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제사를 누구만 지낼 수 있느냐? 천자만 지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천자였고 조선은 황제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종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고종 황제를 칭하고 대한제국이라는 황제 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 원구단을 만들고 여기서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내게 돼요. 자, 그런데 지냈던 이 원구단이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일제는 너네가 황제의 국가도 아니고 이제 직접 제사를 지낼 수도 없다. 이 원구단을 헐어버려요. 들어가던 문은 팔아버립니다. 그 팔아버린 문이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낮은 지붕 문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우이동의 그린파크라는 어느 숙박업소의 문으로 있다가 나중에 겨우 찾아내서 지금 제자리는 아니지만 저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호텔에 저게 남아있으니까 마치 뭐 같아 보이겠어요? 네, 호텔의 정원이고요. 지금도 웨스틴 조선 호텔에 들어가면 정면에 호텔 객실에서 저 황궁우가 보여요. 근데 저거는 마치 웨스틴 조선 호텔의 정원에 있는 정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곳은 어디였냐면요, 러시아 공사관 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터가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이 정동에 러시아 공사관이 생겼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관이 그런 서양식으로 남아있다가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았어요. 건물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이게 덕수궁의 옛날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나 덕수궁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운궁이라는 곳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덕수궁이라는 곳이 언제부터 이렇게 쓰였을까? 원래 이 경운궁은 궁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궁궐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게 선조 때였어요. 선조는 부랴부랴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아들 광해군에게 갑자기 세자를 맡기고 여긴 네가 알아서 의병들도 지도하고 적군을 막아내는 것도 해라. 그래서 조정을 맡기고 선조는 부랴부랴 피난을 갔고요. 명나라의 도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활약, 전국 각지에서의 의병 일어나서 임진왜란을 물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선조가 돌아왔어요. 한양으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경복궁도 불타고요. 선조 때 있었던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인데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딘가 이 한양 안에 있는 제일 큰 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지금 이 덕수궁이 있는 자리. 이곳은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이곳으로 들어갔고요. 선조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일단 왕이 머무는 곳이니까 지방에 가면 왕이 머무는 곳을 행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릉동에 있는 행궁이다. 그래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조가 그곳에서 죽어요. 선조가 이곳에서 죽고요.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일단 불타버렸던 창덕궁, 창경궁을 다 새로 지어요. 새로 짓고 창덕궁으로 돌아갑니다. 창덕궁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였던 선조가 머물렀던 이곳은 궁궐이라고 지위에 걸맞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광해군 때 경운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광해군이 이렇게 창덕궁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이곳은 한 200년 동안 궁궐로 쓰이지 않았어요. 창덕궁
북궁을 주로 쓰고요. 그 후에 영조 때는 경희궁을 주로 쓰고요. 이러다 보니까 궁궐로 쓰이지 않았는데 이곳이 이제 역사의 현장에 다시 떠오르는 것이 고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덕수궁에 가면은 이제 지어졌었던 때와 그 다음에 고종 때 주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이 고종의 길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빈터로 있는 이곳이 고종 때의 경운궁의 선원전입니다. 선원전은 각 궁궐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조의 어진, 왕의 어진들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 임금님의 초상화. 그걸 모셔놓고 늘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사당이었기 때문에 어느 궁궐에나 다 있거든요. 대한문이었던 문이 원래부터 대한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대안문이었어요.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월대라는 이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월대는 뭐냐면 뭔가 건물, 문 이런 것들이 좀 더 웅장하고 높아 보이게 이렇게 단을 설치한 걸 월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대가 있었던 대한문이 지금 뒤쪽으로 100m, 110m 이전한 겁니다.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문 오자마자 뭔가 다리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궁궐에 들어갈 때 이런 다리를 금천교라고 합니다. 금알금자에다 내천자 써서. 그래서 금천교라고 하면 뭔가 궁궐에는 전부 물이 흐르는 금천이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사악한 것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함압이라고 하는데요. 대소, 인원, 개, 하마.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은 다 말에서 내려라. 왜? 어디 들어갈 거니까? 궁궐에 들어갈 거니까 말에서 내려라. 그래서 이런 걸 함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든 이렇게 얇게 돌을 펴서 박석으로 꾸며놓은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나뉘어진 걸 삼도라고 합니다. 삼도, 그래서 가운데만 돋아져 있어요. 왜? 저긴 누구의 길이니까? 왕의. 네, 왕은 가운데로, 양쪽에, 문씨는 오른쪽으로, 무씨는 왼쪽으로. 네, 그래서 저 광명문은 왕의 숙소, 왕비의 숙소 이런 곳이 있던 곳을 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종 당시에 있었던 광명문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광명문을 들어가면 뒤에 보이는 건물이 고종의 침전이었던 함령전이었어요. 이 광명문으로 나중에 함령전에서 돌아가신 고종의 그 상영, 관이 제궁이라고 합니다. 왕의 관은 제궁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왕의 제궁이 나오는 장면에 여기 보면 광명문이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문이라고 하는 정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왕의 가장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곳을 정전, 그 정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통로. 이렇게 가는 길도요,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셋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가운데가 왕이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그럼 왕은 걸어가지 않고 뭘 타고 다닐까요? 궁궐 내에서도 가마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가마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왕이 걸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마가 지나가는 길 경사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경사면을 답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가 깔려 있어요? 돌이 깔려 있죠. 네. 이렇게 돌이 이렇게 깊숙이 박은 게 아니고 얇게 이렇게 돌을 떠서 깔아놓은 이런 거를 박석이라고 합니다. 얇을 박자를 써서요. 그래서 이제 이 박석을 궁궐의 중요한 전각 앞에 깔아요. 가장 중요한 정전 앞에. 이렇게, 그래서 이 마당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대신들은 들어라 할 때 그 조정이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자신의 품계에 따라 저 박힌 비석 같아 보이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 정칠품, 정육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품계에 따라 저기에 서요. 서서 뭔가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이곳에서 치르는 겁니다. 공식 행사 장소예요. 다른 궁궐을 가면 이 정전이 보통 지붕이 겹으로 돼 있어요. 중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층 지붕인데요. 여기는 왠지 좀 단촐해 보이는 그런 단층 지붕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처음부터 이렇게 단층 지붕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1904년 이 덕수궁이 큰 화재가 나기 전에는 고종이 이곳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거에 걸맞는 황제 국가에 걸맞는 정전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중층 지붕에 중화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1902년에 완성했는데 1904년에 홀랑 다 타버리는 거죠. 없어지고 나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 지으려니까 뭐가 모자라겠어요.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 후 다시 지었을 때는 재정 부족으로 단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앉은 의자, 용상 또는 어좌라고 하는데요. 그 어좌가 있고 그 어좌를 마치 보호하듯이 지붕에서 그대로 내려 짠 그 구조물을 닷집이라고 해요. 문을 닫는다 할 때 닫자를 씁니다. 닷집이라고 하고요. 그 닷집 뒤쪽 벽으로 보면 뭔가 병풍이 있죠.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우리나라 산천을 상징하는 5봉우리, 그리고 그 봉우리 위에 해와 달, 왕과 왕비를 뜻합니다. 맨 밑에는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백성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도 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천장에 뭘 조각해놨어요? 용을 조각했죠. 그래서 이 저 용 조각이 또 황제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뭔가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방화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불귀신 화마가 달려왔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도망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보면, 그릇에 보면 여기에 만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만자는 황제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글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라고 하고 왕의 국가에선 천세 이렇게 했었던 거죠. 광명문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뭔가 좀 큰 전각이 하나 보이는데, 네, 고종이 침전으로 썼던 곳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서쪽에 방, 그 다음에 이렇게 문창살이 있는 곳이 지금 방입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 3칸 방. 그래서 왕비의 침전에 가면 보통 이렇게 서온돌, 동온돌로 돼 있고요. 가운데 또 3칸, 나무와 나무,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3칸 대청마루. 지금 여기는 이제 이 함령전 아궁이에요.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불을 떼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저 안쪽에 또 아궁이가 깊이 있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아궁이에서 불씨가 튀어서 여기가 대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화재의 시작점입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화재는 일제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방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심증은 있어요. 그러나 물증이 없어서 그냥 다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령전에서 바로 옆 건물인 덕홍전, 조금 다른 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다른 건물들은 앞에서 길어요. 그리고 옆면이 좀 짧아요. 그런데 저기는 앞에도 3칸, 옆에도 오히려 4칸. 이래가지고 약간 좀 정사각형 같은 모양이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가 여기처럼 신발 벗고 마루를 거쳐서 이렇게 온돌방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저곳은 이제 편전이라 그래서 뭔가 사람들, 대신들을 접견한다든지 공사들을 접견한다든지 이런 접견실로 쓰던 곳인데, 당시 이제 서양식으로 안에를 만든 겁니다. 실내를. 이곳의 이름은 고요할 정자, 볼관자, 집헌자를 써서 정관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정관헌은 좀 전에 보셨던 덕홍전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보기에는 서양식 건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건축 설계사로 일했던 러시아 사람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건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서양식 건물, 돌을 주재료로 지었지만 겉의 기둥은 나무로, 그 다음에 이 테라스를 장식한 문양들을 보세요. 십장색 문양, 밑에 십장색 문양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서양식과 한식을 조화롭게 만든 그런 건물이다. 그래서 이 덕수궁 안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역할은 저 덕홍전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고종이 즐겨 어떤 음료를 많이 마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는 뭘까요? 가베, 커피. 지금 이제 저희가 보러 온 건물은요, 옛날 석자를 쓰고 임금 어자를 써서 석어당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석어당은 단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청을 하지 않은 이 석어당이 바로 이곳 덕수궁이 궁궐이 되기 전 선조가 임진왜란 피난 갔다 와서 머물렀던 집입니다. 옛날 임금의 집이란 뜻이죠. 자, 이 석어당 우선 앞에 건물 외관부터 보시면요, 겉으로 보기에도 2층 같아 보이죠? 네, 다른 데 가면은 저렇게 지붕이 2층으로 돼 있어도 안에가 뻥 뚫려서 통층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2층입니다. 여기서 사진으로 좀 보시면요, 그 건물 안쪽에 가로지르는 종돌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용을 나중에 새겼고요. 왕이 있었던 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마루방이에요. 이곳도 봄이면 이 옆에 있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살구꽃이 폈을 때 오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석어당은 문을 이렇게 위로 들어놨죠. 네. 그래서 저 문을 내려서 닫으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을 분리했다, 합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합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합문이 이 한옥의 가장 큰 아주 실용적인 장치인 거죠. 네, 여기는 즉위한다. 왕의 자리에 즉위한다 라는 뜻의 즉조당이라고 현판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어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에 저렇게 어필이라고 붙은 건 왕이 썼다라는 거예요. 즉조당은 좀 전에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한 곳이고요. 이 곳이 고종이 좀 아까 저기서 봤던 함령전, 침전을 짓기 전에 침전으로 썼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즉조당이 고종이 함령전으로 침전을 옮기고 나서는 여기는 엄비, 순원 황급이 엄씨라고 있었죠. 그 엄비의 침전으로 쓰였습니다. 이 엄비는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피난시키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과 당시로서는 이제 뭐 침전을 따로 쓰고 이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 방 한 칸에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아들을 가졌고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7번째 아들이었던 영친왕 이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종의 다음 왕세자는 순종, 명성황후 소생이에요. 순종이 이제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는 황태자라고 합니다. 순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후궁한테서 더 큰 아들들이 있어요. 더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그런 장성한 아들들을 물리치고 순종의 아들이 없으니까 뭔가 후계자를 정하는데 후계자를 정할 때 다른 아들들 다 물리치고 자신의 소생인 영친왕을 후계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 이제 그 다음 왕조가 계속 이어졌더라면 순종 다음에 황제는, 왕의 자리는 이제 영친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엄비가 가장 행복하게 자신의 아들까지 왕위에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했던 기간은 고작 10년. 일제의 침략은 계속됐고요. 결국 을미사변 이후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으로 왕위를 바꾼 일제는 고종만 여기 남기고 순종은 창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아들 영친왕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이었던 안중근에게 살해되었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침략에
앞 맨 선두에 서 있었던 인물이고요. 이 인물이 어떻게든 이 대한제국의 황족들도 다 일본화 시키려고 영친왕을 데려갑니다. 일본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영친왕이에요. 그리고 영친왕을 일본 유학시키죠. 엄비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놓고 싶겠어요. 이제 10살 된 아들을. 울며 불며 못 가게 했는데 내가 방학 때마다 데려오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데려갔는데요. 엄비가 죽기까지 한 번도 데려오지 않습니다. 함령전, 덕홍전 짓기 전에 이 옆에 있었던 즉조당, 여기 있었던 준명당이 고종의 침전, 고종의 편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덕홍전 짓고 나서 여기는 이제 고종이 편전으로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마지막 아기가 있어요. 저기 딸이 있어요. 그 딸을 위해서 여기를 유치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기 난간에 구멍 한번 보세요. 네. 구멍 보시고 여기 귀족 자제들과 함께 여기서 교육받게 그렇게 유치원을 만들었고요. 그 유치원생들이 여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겠죠. 난간을 설치했던 자국입니다. 그래서 귀인 양씨라는 후궁을 두게 되고요. 그 귀인 양씨한테서 고종이 60이 넘어서 마지막 딸을 낳는데요. 그 딸이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이 덕혜옹주도요. 아까 그 영친왕처럼 이토 히로부미가 이 덕혜옹주마저도 네, 일본에 데려갑니다.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그래서 영친왕도 일본 귀족과 결혼, 덕혜옹주도 일본 귀족과 결혼시켜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피로도 섞어버리려는 그런 야욕을 품었던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덕수궁에서 사실은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석조전, 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1900년부터 1910년까지 10년 동안 공사해서 서양식 궁전으로 만든 거예요. 고종 때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영국인 하딩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건물이다 보니까 자, 이 건물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이게 영국 대형박물관입니다. 맨 아래 약간 0.5층 같이 보이는 저기는 시종들의 공간. 처음에 만들어진 석조전은 이렇게 앞에 분수대가 없었어요. 분수대가 없었는데 이 석조전 별관, 저거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거든요. 저걸 만들면서 마치 이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저렇게 뒤집어 엎는 분수를 만들지 않는데 분수를 설치하면서 이제 조선 왕조가 이미 망했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접견실, 식당, 2층에 올라가면 황제의 공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황제의 침실, 황후, 왕비의 공간은 이렇게 자주색으로, 자주색 침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종이 그렇게 꿈을 안고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겠다 하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1910년에 한일합병이 되면서 이곳에서 꿈을 펼치지 못했고요. 여기는 중명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명전에 저 가운데 명자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날일자 명자가 아니고요. 밝게 보다라는 뜻의 명자입니다. 눈목자가 앞에 붙어 있는 명자가 있습니다. 이 중명전은요, 원래는 수옥헌이라 그래서 수옥헌이었어요. 그런데 중명전이 됐어요. 건물의 지위가 높아졌죠. 네, 원래는 수옥헌이라 그래서 왕실 도서관이었는데 아까 대화재가 저쪽에 다 났죠. 그러니까 뭔가 잠시 임시 거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실 도서관이었던 이곳을 고종이 옮겨와서 아래층은 편전으로, 위층은 침전으로 쓰면서 건물의 지위가 중명전으로 높아집니다.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억지로 윽박질러서 조약을 맺게 한. 그래서 이 을사늑약이라는 게 맺어진 현장인데요. 중앙에서 왼쪽 방이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주재해서 이 을사늑약에 찬성하는 대신들을 위주로 앉혀놓고 회의를 했던 장면이 우리 인물, 사람 크기 그대로 인형 만들어서 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덕수궁은 마치고요. 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네.